모든 이제 토지라든지 건물은 다 북한 이제 국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한국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어릴 때 이제 저희 아빠가 집을 사셨어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북한은 좀 극소수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80%는 다 굶어 죽어 가고 아, 맞아요. 병 들어가고. 북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북한 문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뭐 북한에서 살다 오신 김혜영 씨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논문으로 공부한 거고, 김혜영 씨는 이제 실제 체험을 했잖아요. 네. 북한에 계실 때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마치 이제 법정에서 판사가 막 질문하는 거야. 지금 피고 신문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검사고 피고인이에요, 지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 아, 옛날에 취조당하던 북한에서? 아니, 뭐 그런 거 그렇고 북한에 또 집이 있었어요? 아, 네, 집이 있었죠. 집이 있었죠. 없으면 안 되죠. 어떻게 아니, 살아요?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게 북의 그 모든 이제 토지라든지 건물은 다 북한 이제 국가 거라고 생각을 국가.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한국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도 가보면 물론 이제 대부분은 다 국가 건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소수적인 거? 그러니까 좀 자질구레하다 그래나 이렇게 조금 쪼막쪼막한 것들은 개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사실 어릴 때 이제 저희 아빠가 집을 사셨어요. 그게 개인 집인 거예요. 얼마 주고 국가 산 집이 거예요? 아니고 그 당시에. 그때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 그때 그 집을 아빠가 사셨댔을 때 그때 뭐 돈 주고 사셨어요? 했더니 아니 TV를 주고 샀다 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TV가 그렇게 비쌀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7, 80년대는 아, TV가 귀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TV가 우리 집에 2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였네? 네, 좀 저희 아빠가 무역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예, 사는 사람은 좀 엄청나게 살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TV 한 대가 진짜 없어졌더라고요. 팔아먹었어요? 그게 그 집을 집 사는데? 집을 사느라 그 TV를 저기 준 거죠. 네. 그래서 어머 진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집에 TV 한 대 있던 거를 이제 2대 있던 중에 한 대를 주고 그 집을 산 거야. 지금 봐도요. 그 집이 2층짜리 집이었는데 이게 앞에 약간 정원도 있었어요. 그 네. 정원이라는 게 그냥 어떤 약간 밭 겸 이제 그런 정원인데 강아지도 좀 키울 수 있고 그 정도 집을 샀을 때는 이제 와 이거 지금 봐도 사람들이 그 집은 그 정도면 비싸지 않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북한에서는 그 정도 집이 어떻게 보면 약간 껌값이라고 그래야 되나?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별로 집에 대한 어떤 그 가치? 음. 예, 그런 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살 때는 그 집이라든지 무슨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나 소유를 해야 되겠다, 뭐 내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어차피 이건 다 국가 거기 때문에. 그럼. 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도 TV 있으면 부자였어요. TV요? 네, 북한도 부자였지만 우리나라도 TV 있는 집은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공산주의과는 토지는 소유권이 인정이 안 돼요. 토지는 이제 건물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팔았다는 거는 건물만 사고 판 거예요. 진짜 이 대한민국이 와서 이 땅값, 뭐 집값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집을 나라에서 이렇게 주잖아요. 무슨 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 받더라고요. 그 돈을 내래요. 집을 왜 우리 돈을 줘야 되냐? 나라에서 그냥 주면 되지 않아? 네. 그러고 아무튼 개인도 이제 그 보증금 이제 개인 거는 이제 보증금 받고 이제 또 뭐 세를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걸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너무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어디 가나 또 북한도 돈이잖아요, 결국은. 아니 근데 북한은 돈에 대한 가치
그거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배급제고 내가 그냥 일한 만큼 이게 돈을 받게 되고 예,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기는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다 하라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그냥 요만큼 일해. 그럼 요만큼에 대한 돈을 줄게.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가치가 별로 없죠. 없어요. 오히려 그쪽에서도 막 달러를 어떻게든 좀 맞아, 갖고 달러로. 있고 싶어서 지금 보니까 1달러에 그 고시는 100원대 있던데 실제 거래되는 거는 1달러에 2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작년에까지는 8천 원 갔대요. 근데 폭등해가지고 지금 1달러에 2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100달러면 3개월을 먹고 살았었어요. 100달러면. 그렇겠죠. 네네. 저희 아빠가 이제 무역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달러를 이제 무역하니까 달러가. 예, 예. 예. 달러 이제 어떻게 보면 구경을 많이 했던 거죠. 거기는 이제 은행 자체가 이제 막 개인 이렇게 은행에다 뭐 적금하고 뭐 이런 그 제도가 별로 없다 보니까 벌면 집에다가 다 이제 아빠가 이게 차곡차곡 해놓으시는 거. 은행에 우리가 이제 넣으면 막 안 가끔 되니까. 구경을 막 하고 와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북한 돈 벌라고 막 그렇게 아글타글 애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달러로 좀이면 벌면 이게 완전 큰 돈 되잖아요. 북한 돈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달러에 대한 그 귀함이라 그러나 예, 그걸 이제 알았었는데 북한에 이제 요즘 보니까 한 달 월급이 100원인가 15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한 달 월급이. 지금도 그런가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좀 올랐을걸요. 100원 가지고는 사실은 살기 힘들어요. 거기서는 이 10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단위가 근데 그 10전 이래봐야 뭐 10전 가지고 아무것도 살 게 없어요. 예. 나가서 만약에 무슨 뭐 된장 간장이라도 뭐 저기 식료품 그런 데 가가지고 사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말 그대로 700원, 뭐 800원 이 정도 하거든요. 아니 700원, 800원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이젠 다 여기 그 돈 앞에 이것만 자꾸 쏙 떠오르고 혼동되죠. 한국 돈하고. 헷갈려요 지금. 근데 아무튼 거기는 100원 월급 받으면 진짜 살기 힘들걸요. 저도 북한 돈 가지고 있는데 네. 갖고 계세요? 네, 전에 금강산 관광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북한 돈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돈을 샀죠.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으려고 산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부동산 이야기인데 결국 토지에 대한 소유권 없고 이제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 이제 건물을 사고 파는 이런 게 이제 근데 국가에서는 인정 안 하더라고요. 국가에서는 인정 안 하고 네네. 그냥 뭐 내부적으로 사고 파는 걸 국가에서 묵인해 주더라고 그냥. 그렇죠. 사고 파는 걸 묵인해 주고. 어쨌든 이제 북한은 등기부를 싹 없앴잖아요. 네. 그 지적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지적도. 요것만 가지고. 맞아요. 지도. 지적도라 그래요? 지도. 우리 뭐 지적한다 할 때 이렇게 하지. 지도. 그 지적도라는 거는 그 지도를 상세하게 표시하는 걸 지적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이게 북한말하고 이게 좀 약간씩 약간씩 근데 다른 북한말 게 다 있어가지고. 잊어먹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직도 있어요? 네네. 평양에 창광거리라고 가봤어요? 가봤죠. 거기는 제가 창광거리는 영문영화제를 다니다 보니까 20층, 30층에 고층 빌딩 있잖아요. 있어요. 엄청 고층 빌딩이잖아요. 그거는 한 1억 원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비싸더라고. 북한에서 1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함흥 쪽으로 나가면 함흥은 제2의 도시잖아요. 북한에서. 함흥 쪽으로 나가면은 싸지더라고. 이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있을 때도 어떤 제도였냐면 외국인들이 와서 있잖아요. 집을 만약에 사고 싶다. 난 여기서 살고 싶은데 집을 좀 사야 되겠다. 했을 때 외국인이 살 때 그 기준이에요. 이게. 외국인 살 때? 네네네. 1억 원이라는 자체를 북한 주민들은 만져볼 수도 없고 그 주민들한테는 그냥 다 무료예요. 기여한 사람한테 호텔을 아파트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이제 사는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을 이제 돈 주고서 이제 사고 팔고가 아니라 그냥 다 줘요. 무료로. 무료로 다 주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쨌든 보면 어떤 나라를 위해서 뭐 업적을 뭐 쌓았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일 최고급 아파트, 제일 좋은 아파트를 조금 전에 주는 말한 거예요. 창광거리. 창광거리에 이제 원형 아파트라든지 이게 둥그런 아파트가 거기서 제일 좀 멋진 아파트라고 이제
우리나라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비싸잖아요. 네네. 거기는 1층이 제일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비싸요. 네? 낮은 게 비싸요. 네. 1층, 2층, 3층이 비싸요. 그 북한이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오. 엘리베이터가 가끔 선다 그러더라고. 아, 가끔이 아니라 자주 선대요. 그러니까 뭐 마트에서 물건 사가지고 30층에 산다 그러면은 그거 들고 올라가야 된대요. 또 자전거 갖고 있는 사람은 자전거를 이렇게 메고 올라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이 제일 비싸다고 그래요. 교수님이 저보다 북한에서 사신 아, 분 같이. 저는 북한에 갔다 온 간첩이 아니고 저는 여기서 사는 나 태어난 사람 같은데. 아니 간첩이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아, 제가 어디 간첩이라 그랬나요? 아니 저는 간첩이 아니고 북한에 다녀오지는 않았어요. 이걸 지금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 그거는 연구를 통해서 한 거죠. 와.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으로 정보가 들어가서 또 중국 정보를 내가 알고 내가 논문으로 쓰는 거죠. 북한 논문.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그렇죠. 가서 이렇게 전달된 거니까. 근데 거의 정확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20대 아무튼 초반까지 제가 거기서 살면서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조금 얻은 어떤 지식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다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여쭤봤죠. 그때 어떻게 어떤 상황이었나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었어요. 이런 이제 고층 아파트에 진짜 그 전기가 그 끊어지기가 일쑤인 거예요. 전기가 나간다 그러죠. 전기가 거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전기가 거의 없어요. 나가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게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 맞아요. 그래서 20층, 30층이 싼 거예요.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래서 싸기도 하지만 저는 원래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망. 이게 전망 물론 전망도 좋지만은 사람의 건강이 먼저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아파트를 지었을 때 10층 미만의 아파트에서 살아야 맞아요. 10층 미만. 예, 이 사람의 그 건강에도 엄청 그게 우리나라는 좋다라고. 50층 이상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50층 이상 사는 분들이 이제 가족들 사는 건 아닐 거예요. 건강은 별로 안 좋다는 논문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만일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60층에 산다. 우리나라 60층짜리 있잖아요. 네네. 60층에 산다. 근데 밑에 아무것도 없고 기둥만 있고 60층의 아파트만 딱 한 채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살 수 있겠어요? 60층에 못 살죠. 금방. 정신병 걸리죠.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밑에 다 사람들이 다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 잊어먹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높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고층에 사는 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비싸요, 지금. 건강에는 안 좋아지는데. 맞아요. 그럼 안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참 북한에도 뭐 미장원도 있고 음식점도 있는데 그것도 뭐 사고 팔고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그건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거라고 완전히 저기 등록이 돼 있어요. 아, 식당도? 네. 식당도 개인 식당이 없고 미용실도 개인 미용실이 없고. 그럼 일하는 사람은? 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월급만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소유가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막 그런 일을 할 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미용실 하나를 해도 이건 내 거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열심히 안 해. 그냥 나는 나와서 이제 시간 채우고 그냥 손님이 뭐 한 명 오든 10명이 오든 뭐 나 그냥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연구한 게 북한의 장마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1997년인가? 그때 김일성이 죽고 나서 한 3년 동안 100만 명이 굶어 죽은 거 알아요? 그때 북한에 있었나요? 있었죠. 어? 있었죠. 아, 그때 안 굶어 죽은 생각이 왔겠지. 그때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좀 통계가 미안한 나와요. 게 이제 어쨌든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상류층에서 살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주변에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동네에서 누가 일어나 보면 누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는 듣긴 들었어도. 그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아요. 그 얘기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제 있었던 얘기도 엄청난 보았던 얘기도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사는데 지역에 이제 약간 산 쪽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도 이제 가까운 데 있는데 거기 이제 군부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군인들이 매일 저녁만 되면 내려와가지고 그 겨울을 되면 그 우리는 이제 김치를 하면 그 땅을 파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데다 넣으면 굉장히 김치가 막 시원하고 맛있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이렇게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네. 하는데 그걸 이제 군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훔쳐가요. 아니면 뭐 밭에다가 이제 뭐 감자 심었다든지 뭘 했다든지 하면 그걸 다 심지어 키우는 돼지까지도 잡아가요. 아마 94년, 7년 그때가 도둑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군인들이 그렇게 훔치는데도
못 먹고 뭐 해가지고 군인도 많이 굶어 죽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양실조 걸려서 막 제대되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장마당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장마당 가봤어요? 응, 가봤어. 가봤으면 어떤 거를 거래하는 거예요, 장마당에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것도 물물 교환하나요? 대부분 이제 북한 돈 주고 사고 뭐 북한 돈 팔고 주고 사고. 하는데. 달러가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흔한 말로 고양이 뿔만 내놓고 다 있다 할 정도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정말. 이제 외제 뭐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요. 그냥 왜냐면 시장 나가서 오히려 있잖아요. 내가 키운 어떤 뭐 농작물에 이걸 사실 그냥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돈 벌어가지고서는 뭐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 월급을 찌꼬리만큼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대부분 다 시장에 나가죠. 나가서 장사해서 번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그렇죠. 근데 사는 사람들 보면 북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거기에 있는 일본 교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일본 쪽에서 북한 넘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 못 넘어가고 네. 그냥 거기에 이제 정착해 살면서. 아, 맞아. 옛날에 조총련이 많이 넘어갔지, 북한으로. 네, 맞아요. 근데 조총련하고 이제 일본 사람도 넘어가고. 연을 이어주면서 그 일본 그 교포들이 그 북한에 살면서 일본에 있는 친척들, 자기 부모들 뭐 가족한테서 이제 일본 엔화나 뭐 달러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 가치가 있지,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뭐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뭐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이제 달러가 거의 동이 났다고 그러더라고, 북한에. 그래서 달러를 이번에 많이 벌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달러만 많이 있으면 배급제를 다시 하겠죠. 그 나라의 어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아니, 국민들을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급제를 하기 위해서 뭐 파병을 했다라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국민들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산주의인 북한이야 뭐 생각을 아예 안 하겠죠. 여기는 화가 날 정도로 진짜 좀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독재잖아요. 독재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그렇죠. 거기는 공산주의잖아요. 거기는 그냥 한 사람의 말만 딱 떨어지면 무조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니까. 일사천리로 그냥 쫙 나가는 거죠. 누가 뭐 이거 왈가불 이렇게 못하는 거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북한은 좀 일단은 국민들을 막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80%는 다 지금 굶어 죽어 가고 있고, 맞아요. 병 들어가고 있고. 빈곤층이 90%가 넘죠.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 군인들을 이제 파병했잖아요. 그럼 그 벌어들인 돈을 그럼 국민들한테 쓰냐? 안 쓰죠. 그건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김영 씨가 김정은이라면 국민들한테 쓰겠어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는데. 김정은이 미쳤다고 써요? 아니, 저는 써요. 아니, 한국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쓴다고 그러지. 아니. 북한에 있으면 사람이 타고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렇게 타고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러니까 많아서라기보다 베푸는 거 이런 거. 네, 그냥 누구를 위해서 뭔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나보다 안타까워 보이고 뭐 이랬을 때는 난 그냥 이렇게 막 실제도 그렇게 해요. 근데 미국 가 보니까 북한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미국에. 북한에서 이제 뭐 망명이나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있겠죠. 여기도 있는데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갔죠. 나는 북한 사람이 아닌데. 김영 씨는 가도 되겠지. 이제 북한 사람들의. 아니 궁금해서 또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어요. 북한 사람들한테 뭐하러 가요? 일단 말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왜 뭐하러 만나셨어요, 저를? 네?